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진군수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세웅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진군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울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울진군수 후보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 토론회에는 4명 모두 초청이 됐습니다. 그럼 후보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좌석은 토론회 전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손병복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무소속 임광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진철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전찬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찬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 수어 통역은 최재호 통역사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회 앞서 진행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공통 질문과 후보자 모두 발언, 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후보자 개별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 방식과 질문 사항은 모두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유권자에게 다양한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변을 듣는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은 제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손병복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울진 군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울진군수 후보 손병복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울진의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있어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잘 사는 울진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저 손병복, 전해의 자연 환경을 소도로 이끄는 울진 미래 발전에 새로운 틀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울진을 살릴 수 있는 100년 먹거리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해양관광 1등 도시를 건설하여 임기 내에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저 손병복 능력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경영입니다. 네, 예정된 시간. 경영 전문가인 손병복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좀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원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울진 구민 여러분, 울진 군수 후보 기호 6번 임광원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초에 약속했던 생태문화관광도시, 더불어 행복한 평생건강도시 울진 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울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지고 일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울진면서도 그렇고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진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장수는 전쟁에서 강을 건널 때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훈련된 삼선 군수가 되면 그간의 능력, 인맥, 경륜을 살려 울진군을 전국 최고의 생태문화관광도시, 국민이 행복한 평생건강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진철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울진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정성스럽게 일궈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울진군수에 출마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있는 집권여당 후보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능했던 권력으로 인해 정체되고 지연되고
후퇴되고 있는 울진군 발전을 책임지기 위해 울진군수에 출마했습니다. 울진군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뒤처지지 않는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울진군 발전을 위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찬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군민과 소통하는 군수,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수가 되고자 울진군수로 입후보한 무소속 기호 7번 전찬걸입니다. 초대 민성군수 비서실장 3년, 경북도의회 의원 8년 동안 군, 도, 국정의 경험과 정치를 익혔으며 4년 동안 울진군 전역을 다니며 군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특정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는 지역 밀착형 군수, 군내 곳곳을 찾아다니는 현장형 군수, 군민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편을 가르지 않는 평등한 군수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군수 후보, 저 전찬걸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진군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른 울진 경제 발전 방향인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함께 예상되는 원전 주변 지역 도시 공동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임광원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정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울진 경제가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첫째, 세계 원전 건설이 회복 조짐에 있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한국의 수출형 표준 원자력 발전소를 울진에 기존의 한울 3, 4호기 부지에 건설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전 건설 중단 지역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청원을 해서 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광 자원을 계획에 따라서 개발하고 또한 원전 관련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울진 지역에 유치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단기적으로 지역 투자를 적극 지원해서 현재 추진 중인 국책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울진 지역의 경제 어려움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다음으로는 동수 5척 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 등을 착공해서 또한 장기적으로는 관광 개발로 지역 산업 구조에 다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슬기로운 대처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진철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으로부터의 안정성 확보와 그다음에 세계적 추세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안으로 인한 탈원전 추진에 대해서 울진 원전 3, 4호기에 대한 입장들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설명들이 어떤 지역민들에게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도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 지역적 북면에 대한 원전 이후에 산업에 대한 고민들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울진 미래 발전에 대한 정확한 대안적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본 지역 주민에 대한 손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부 정책에 국민들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면적 그 울진 정책의 원전 이후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이후의 지도자의 정확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찬걸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울 울진 3, 4호기 건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울진 3, 4호기 건설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국내 산업 발전과 에너지 소비 증가 추세, 그리고 남북 하해와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향후 추세를 반영해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지속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설 예정인 원전 관련 기관인 원전해체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혹은 원자력기술표준원 또는 방사선 융합기술원 이런 것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은 꼭 울진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5, 6년 후면은 울진도 원전 폐쇄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폐쇄에서 해체되는 기간 동안에 지원금 관련 법도 좀 개정돼서 폐쇄에서 해체돼서 운행되지 않는 원자력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고요. 원전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지원법을 청원 및 제정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손병복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앞서 모든 후보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선 3, 4호기는 반드시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과정이나 또 전력 수급에 반영된 정부의 정책 등을 볼 때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서는 40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발전소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이 추진 대책으로는 국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국회, 도지사 등 정치권과 연결을 하고 또 원자력 관련 단체, 또 언론, 업계, 특히 반도체라든지 철강, 디스플레이 업체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들과 연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원에서는 이 3, 4호기 건설에 따른 건설 운영 효과가 67년간을 따져보면은 약 2조 900억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특별 지원, 그다음에 사업자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했을 때 또 현장의 인력이라든지 구매 부분은 제외를 했을 때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향후의 효과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관광산업이라든지 원자력 해체산업 등을 유치를 해서 지역 산업 공동화 형성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울진군 교통 현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울진은 전국 최고의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영덕 울진 삼척간 남북고속도로와 보령 대전 울진 간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보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진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지원과 지체 그리고 상당히 건설 착공에 대한 위기 상황들에 대한 책임들은 지금까지 울진 지역을 담보해온 자유한국당의 무능한 권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체되고 지연되고 취소 위기에 있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조기 추진에 대한 입장들은 집권 여당 후보의 힘만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서 횡단 고속도로는 동서오축이라 하지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영덕 쪽 대전 연결하는 부분들의 어떤 고속도로로 인해서 동서오축들이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이것들은 지역의 자존심, 지역의 어떤 무능한 정치인으로 인해서 무능한 권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후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집권 여당 후보가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내고 조기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완공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찬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로 영덕 울진 삼척 간 남북 고속도로는 지금까지 울진 구민은 집권 여당에서 군수가 되면은 다 해결되는 걸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물보다 정당을 보고 지도자를 뽑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울진에는 정당에 충성하는 지도자보다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하는 지도자, 그런 군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책사업 추진도 하고 또 울진군 발전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일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령 대전 울진 간 동서고속도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수가 되면 더욱더 돈독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남북 간 철도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신속하게 공기를 당겨야 되겠고, 태백 울진 간 도로도 신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평해 온정 영양 간 도로도 직선화 공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손병복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국가재정법상으로 이 영덕 삼척 간의 고속도로나 동서간 고속도로는 이 예배 타당성 평가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의지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영덕과 삼척 사이, 이 영덕이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고 삼척까지 오고 울진만 사이에 빠져 있는 지역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또 군의원 등이 국토부와 상의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한다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관광객 1000만 시대가 되면 고속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덕이 600만 관광객이 있습니다. 저희가 500만 시대 달성 시에는 예비 타당성도 또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저히 예비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밀 검토 후에 수십 년간 이 문제가 불가하면은 이 평익에 대한 부족액도 원자력에서 부담을 하고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임광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SOC 사업 건설의 가장 큰 기준은 타당성 조사에서 BC 분석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남북 7축인 영덕 삼척 간 고속도로는 BC 분석 결과 0.14, 그리고 동서 5축인 울진 보령 간 BC 분석 결과는 0.16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0.5 이상이 되어야 하는 이 공익 사업에 있어서 순수가 뒤로 밀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 BC 분석 결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울진 지역의 특수성, 즉 원전이 8기가 가동될 예정이라는 것과 원전 비상계획구역이 과거의 8km에서 30km로 확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지역 주요 시설들이 증가함으로써 즉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나 국제마리나항만, 금강송 에쿠리움, 또한 죽변항 정비, 레일바이크 사업 등에서 잠재적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남북 7축과 동서 5축이 건설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서 정치권에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울진의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이면 동해 중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36번 국도의 직선화 등 교통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국제 마리나 항만 건설과 국립해양교육관 건립, 또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골프장과 체육시설 인프라가 갖춰지는데요. 이러한 관광시설 확충에 발맞춰서 그 시설을 잘 활용하는 그 관광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찬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울진 관광의 현실은 풍부한 관광 자원은 산재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는 지금 충분한데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게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울진 전역의 해안도로가 완전 개통이 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관광회사와 철도청 등과 협력해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한 코스별 관광 셔틀버스와 주요 관광지를 묶어서 할인형 패키지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철도와 36번 국도 개통 시대에 대비하고 체류형 관광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박을 포함한 기존 숙박시설의 환경 개선과 오토 캠핑장, 카라반, 리조트 등 체류형 대형 시설을 개발해서 잠자기 편하고 관광하기 좋은 울진을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즐거움과 멋이 넘치고 먹거리가 풍부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서 거리 공연 등 놀거리 마당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미있고 다시 오고 싶은 관광 울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손병복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진은 청정해역과 금강송 군락지, 또 왕피천, 불영계곡, 백암온천, 덕구온천 등 울진만이 가지는 소중한 관광 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오려면 관광객 만족이 필요합니다. 울진의 관광객을 오게 하려면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 수 있는 거리, 편안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 등 차별화된 이 관광 명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공원 염전해수욕장 내 사계절 해수욕장을 동양 최대 규모로 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종합 레저타운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 레저타운과 연계해서 기존의 관광자원과 벨트화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성과 주인의식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이 울진군의 경쟁력 있는 잠재 요소를 알아내고 미래의 관광 레저 방향과 수요의 트렌드를 읽고 또 시장에 이 전문성 있는 업체들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자본 조달도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광원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울진군에는 자연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현재 이러한 자연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북쪽의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죽변의 해양 레일 바이크, 후포항의 국제 마리나 항만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천과 더불어서 숲 힐링 센터도 백암 온천 지역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또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관광에서 사회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최대의 과제가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철도와 동서 오축 직선화가 울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기회를 가져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볼거리, 좋은 즐길거리가 필요하고
지역 관광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내외에 좋은 홍보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 중계나 관광 후기 등을 통해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화가 되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또한 기존의 관광시설에 만족하지 않고 연계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계속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진철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울진 지역의 그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은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해양 자원을 관광 산업화하는 방향 부분과 그다음에 생태 자원을 관광 산업화하는 그 방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온천과 성육을 기존 관광 자원을 이제 활성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관광 활성화의 산업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해양 자원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허포항 같은 경우들은 왕돌초라는 그 수중 자원이 우수한 그 해양 자원이 어떤 보고인 왕돌초를 제주도와 같은 그런 상황의 컨텐츠로 개발하는 부분들이 이제 고민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울진은 생태 자원들이 아주 우수한데 경쟁력도 가지고 생태 자원을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전제돼야 할 부분들은 이제 보존들이 전제되는 경제성을 창출하는 그러한 문화화하는 그런 그 계획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천이나 이제 성교굴 같은 경우들이 이제 온천 같은 관광 특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몇 수십 년간 침체되어 있는데 성교굴과 같이 그 온천천을 활용하는 그러한 연계성, 새로운 볼거리 관광 산업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울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포항 MBC가 생방송으로 마련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진군수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울진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각 후보자의 견해를 통해서 비교하기 좋은 시간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한 표를 행사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하십니까? 정답은 공약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이어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주요 공약 모두 발언 시간은 2분이며 먼저 손병복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손병복 울진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첫째, 울진군을 동해안 최고의 해양 관광 레포처 1등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왕피천 하구 엑스포 공원 성유굴 일대 사계절 해수욕장을 설치를 해서 사계절 남녀노소 즐기고 쉴 수 있는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종합 레저타운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행정도 세일제입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울진군을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관광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무인기 조정 교육 등을 실시해서 울진 국민들은 전액 무상 지원하에 미래 일자리를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리모델링과 활성화를 위해 울진 관광 카드를 발행을 하겠습니다. 또 셋째로 군이 지정하는 농산물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을 해 주십시오. 판매는 울진군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미 대규모 약초 계약 재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대규모의 친환경 축산단지, 기르는 어업 양식을 활성화해서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벼육모를 무상 공급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장애우에 대한 배려, 또 출산 장려금과 안심할 수 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정책, 또 도심지 주차 문제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서비스 수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근한 위안과 공정한 인사로 청렴하고 신바람나게 일하는 군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임광원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울진 군수 후보 기호 6번 임광원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생태 문화관광도시, 더불어 행복한 평생건강도시 울진 건설이라는 명제 아래 울진 지방사수도 치수장 이전과 같은 수건사업 해결, 국립해양교육과학관 유치,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건설, 경로당 공동취사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같은 복지정책, 문화센터 조성, 연호 체육공원 조성, 서울학사 건립과 같은 교육정책, 물이 흐르는 남대천 정비와 울진중앙로 전선 지중화와 같은 도시환경 정비, 돈 되는 농업, 노동력 전략 농업, 의료 경비 지원 등 각 분야,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8년간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서 다음 4년간은 이미 그려진 청사진 위에 건물을 올려서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작은 생활에까지 울진의 변화가 국민들 피부에 확 와닿도록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대처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전 중심의 지역경제를 다원화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군수병에 걸려 정책과 비전은 보지 않고 유언비어와 마타도어에 집중한 타 후보들이 할 수 없는 불영사 계곡 국민관광단지 조성, 월성정 국민여가 휴양지 조성, 임산물 산업 목재 생산단지 조성, 박물관 건립, 청년 창업기금 100억 원 조성, 치매관리센터 설치,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등 각 분야와 지역의 균형된 정책으로 4년 후에는 생태관광도시, 행복한 도시, 환경도시를 자랑스럽게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진철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집권 여당 후보로서 좀 당차게 공유하고 싶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 울진 간 동서 5축 고속도로가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 착공이 늦어지고 취소가 된다라면은 지역 발전에 대한 사회 간접 자원의 기초 부분들이 이제 상실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조기 착공을 힘차게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울진 동서 횡단 철도 건설 과정에서 KTX라는 어떤 현대적 어떤 속도감은 있지만도 그래도 그 생활의 어떤 안전 편리함과 어떤 위기 상황의 대처에 대한 운행의 KTX 운행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국적 어떤 도시에서 빠지지 않는 KTX 운행의 설계를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군수가 되면은 가장 먼저 울진의 100년 미래 디자인을 위해서 울진 군청 첨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울진 읍내 도시 디자인과 자동차의 동선 모든 것들이 이제 침체돼 있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도시의 침체를 계속적으로 부채질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사 이전을 통해서 울진 읍내에 그리고 중심에 새로운 100년에 대한 디자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울진 지역의 어떤 문화 형태들은 그 정해진 시간에 영화를 볼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문화 공연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동적 부분에서 능동적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말 저녁이 행복한 울진 문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교류 시대에 건강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하는 통일소나무 축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찬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현장 행정, 소통 행정으로 국민의 불만을 없애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읍면별 찾아가는 울진 군수실도 운영하고 군수 직할 고충 해결센터도 상시 가동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의 전기, 수도 등을 무료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민원 긴급 수리반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평등한 조건과 공정한 경쟁으로 울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제도 및 지역 업체 우선 발주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시공할 수 있거나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구매해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자력에서 발생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정말 울진군 먼 미래를 보고 쓸 수 있도록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히 하고 또 큰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인력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인력 뱅크를 설치하고 농업 기계화 작업 전문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이, 어르신, 장애인 등이 행복한 울진에서 살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울진 의료원 및 보건소 기초진료비 100%를 군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상 시내버스를 도입해서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조례도 제정하고 퇴근 걱정마 아이 돌봄 서비스 제도를 이용해서 맞벌이 부부가 아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울진군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오늘 토론회에 집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후보자 개별 질문 순서를 통해서 토론가로서의 자질도 한번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자가 아닌 후보자 간 자유로운 주제로 질문을 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정하고 정돈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로 정했습니다. 참고로 검증되지 않은 자료나 유언비어를 인용한 발언이나 인신공격, 비방은 금지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광원 후보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임광원 후보가 손병복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해 주십시오. 예, 보시는 이것이 저희 예비 후보 홍보물입니다. 그런데 공당의 후보인 손병복 후보는 예비 홍보물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당의 후보로서 무능력한 건지 아니면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건지 실망스럽습니다. 2014년 한울 원자력 본부장으로 손병복 후보가 왔을 때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지역민들이 더 많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또는 더 많은 수험 산업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한수원 직원들을 포함한 북면 주민들의 복지 사업인 흥부문화센터가 추진되지 않았고 부구촌 정비 사업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울진군의 성장, 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질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손병복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선 한울 본부장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에서 한울 본부장으로 올 때 한울 원자력이 지원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현안 문제들을 파악을 해보니 15년간 지연되어 오던 8개 대안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8개 대안 사업이 울진군으로서는 가장 영향이 큰 게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 한수원이 처하고 있는 문제가 청렴도가 문제였습니다. 이 청렴도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8개 대안 사업은 임광원 군수 후보께서 저서에서도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개 대안 사업이 2,800억 원에 타결이 되었는데 지역의 본부장이 와서 600억, 800억을 준다고 하더라. 그것을 임광원 후보께서 2,800억으로 올렸다. 이 부분은 누가 들어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 8개 대안 사업 중에 6개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협상을 하던 팀들이 1950억에 협상을 완료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과 의료 분야 두 가지 분야의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다음은 임광원 후보, 강진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강진철 후보께서는 지난 2년간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국장으로 일하셨는데 울진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봄축제로서 대게축제, 여름철의 워터피아 페스티벌,
가을의 울진 금강송 송이 축제가 있습니다. 주로 자연, 기후, 날씨와 관계된 축제들입니다. 이들 축제의 성공은 행사 준비에 달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 조건에 달려 있다는 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제들을 보완 개선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강진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수산물 먹거리 축제, 송이와 대게 축제 부분들은 어떤 이 주제로 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동해안의 전반에 걸친 어떤 생산된 수산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축제에 대한 발전적 개념 부분들은 지역 축제로 이렇게 고정화시키고 수산물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들이고 송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의 축제의 산업화 발전적 의미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워터피아 부분들의 어떤 발전 개념보다도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풍성 부분으로 어떤 지역민을 여기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프로그램 결합이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송이 축제의 어떤 발전적 개념 부분들은 최대 생태 자원인 소나무를 주제로 하는 우수한 금강송을 최대 군락지가 울진에 존재합니다. 그 경쟁력을 갖고 북한에 가면 하진포라는 지역이 금강송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 지역과 남북 교류 시대에 남북이 함께 소나무를 주제로 하는 축제를 열면서 이 축제 문화를 통해서 환경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문화 콘텐츠의 산업화 이것들이 절대로 지원된 많은 공부와 고민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임광훈 후보가 전찬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남당, 호남당 하는 망국적인 대한민국의 지역주의가 전찬걸 후보에 의해서 울진군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책과 비전은 없고 이번에는 북쪽 사람을 무조건 군수로 만들자 원전 지원금을 왜 남쪽 지역까지 지원하는가 등 지역 갈등과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와 동정심에 호소하는 말들로 군수가 되면 어떤 정책으로 울진을 끌고 갈 것인지 분야별 대표 정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찬걸에게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약속들은 어디까지 유효한지 사전 약속으로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전찬걸 후보의 예비 홍보물입니다. 이 홍보물의 어디에도 울진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의 정책은 없습니다. 단지 원자력에서 나오는 시설 자금을 나눠 쓰는데 몰두하고. 네,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전찬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임광훈 후보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남북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울진 군수를 뽑지 북쪽 군수, 남쪽 군수를 뽑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8년 전에 임광훈 후보도 군수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지 후보자가 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책 대길이라 그랬는데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의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지역 구민의 묵민관입니다. 지역민과 군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군민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군수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군민들이 잘 살고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 해야 되고 국비 도비도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군수의 혼자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국회의원과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가는 것이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광훈 군수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진철 후보의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강진철 후보, 손병복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울진 권력의 중심은 수십 년간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울진 지역에 해온 이제 이 역할을 보면은 36번 도로를 울진 구간만 2차선으로 만들었고, 그것도 상당히 공기를 지연시켜가면서 동해안 고속도로도 빠져 있고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고, 동서오축도 착공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자로 나오셨는데, 울진구민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가지지 않아요. 여기서 후보로 출마를 하셨는데,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후보자의 또 입장이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손병목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자유한국당의 핵심 가치는 정부 국가 안보와 또 시장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또 그 역사에 잘못된 점을 다시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진철 후보가 얘기하신 부분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잘못도 있었지만은 또 실무를 하는 자유한국당 이외에 다른 당도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 이 상황을 잘 분석을 해서 과연 이 공당의 힘으로만 안 되는 건지 분석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의 지역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당의 힘도 있지만은 이제는 민간 자본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같이 참여가 되고 그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당의 힘 하나만으로 이 울진 경제나 울진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강진철 후보께서 임광훈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광훈 후보자께서는 재직 시 울진 많은 구민들이 좀 안타까워했던 오랜 시간 군정을 돌봐야 할 시간에 법정 소송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울진 구민들로부터 많은 자존심과 불편한 심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군정의 어떤 몰두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해했던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국민들에 대한 좀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임광훈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난 1년 반 동안에 8년 전의 선거에서 있었던 정치자금법 관계로 소송에 시달려 왔습니다. 물론 이 시간 동안에 군정에 대해서 소홀을 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주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사건의 소송 과정을 보면은 어느 것이 정의고 어느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냐 그런데 중점을 둔다면은 저는 지금도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아무리 선거 과정에서 접근으로서 도왔다고 할지라도 군정을 바르게 운영해 달라고 국민들이 저에게 위탁한 이 군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런 위법한 부당한 청탁이 있다면 당연히 개인의 의리를 거절하는 그런 순서를 밟겠다. 국민들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소한 개인적인 오일이나 이런 것은 불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진철 후보, 전창걸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전창걸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한수원 지원자 언급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한 15, 16년 동안 1조 2, 3천 원에 대한 지원금이 지역에 지원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36번 도로가 유독 이제 2차선으로 만들고
이 당시에 어떤 우리 전창걸 그 후보는 그 새누리당 도의원이었어요. 지역의회에서 이제 선출직 지도자였었고, 그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어요. 36번 2차선 만드는 동안 그 집권당의 국회의원에 가가지고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았고, 1조 3천억이라는 지원금들이 지역에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율성을 전혀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효율성을 창출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창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강진철 후보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시절에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원자력에 많은 돈을 너무나 의미 없이 써왔다는 데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의원 8년 동안에 이러한 지적을 수차례 했습니다. 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원자력 돈으로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저희 가장 불만이었습니다. 이 의결권은 도의원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자력에서 나오는 돈은 울진군 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울진 군수와 군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가 되면은 그렇게 못했던 것을 꼭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36번 2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이미 아마 다 설정되는데 그것 때문에 옛날 정광선 전 군수님 그다음 그 위에 여러분들이 4차선 추진을 위해서 집회도 하고 서울도 올라갈 때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36번 국도는 빨리 4차선으로 돼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군수로서 군수가 되면은 다시 한번 거론해서 추진해보고 싶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엔 전창걸 후보가 손병보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해 주시죠. 예, 세간의 손 후보님께서 자유한국당 낙하산 공천 문제, 그러니까 여론은 이기고 신인 정치 가산점에서 받아서 이제 여론에서는 짓지만은 가산점에서 이겼습니다. 한일 본부장 직책과 또 예산 집행을 보면은 정치 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정치 신인이 되어서 낙하산 공천이 된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각에서 한울 원전 3, 4호기 한국형 원자로 전기 발생이 안에 이 세관이 서로 부딪혀서 마모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후보님이 한울 원자력 본부장 재직 시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하였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한울 원전 3, 4호기가 안전한지, 안전하면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병보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정치 신인에 대한 얘기를 하신데 지금까지 많은 정치를 해왔던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 그동안의 정치 신인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은 선거를 치러봤느냐 안 치러봤느냐, 얼마만큼 유권자들에게 인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인지도가 없는 정치 신인이 나왔을 때 우수한 인재를 정치에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입하는 제도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 신인은 분명한 거고, 세간에 들리는 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모 후보를 앞으로 누구 후보는 상대하기 어려우니 어떤 후보한테 우리 지지자들은 투표해라,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소문이 맞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하신 3, 4호기 전기 발생기 문제는 원래 2011년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에 전기 발생기를 교체를 하도록 이게 2012년 8월에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부분은 1999년에 준공이 됐을 때 재질 문제였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8월에 그 세관을 결정을 하고 2014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전창걸 후보님, 임광원 후보님에게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국민들의 말에 의하면 임 후보님의 군정 수행하는 형태가 문제가 있으면 쏙 들어가 움츠렸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움직이는 시기라고 말하던데요. 그것이 후포 수협 청사 신축 문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젠 어렵게 확보했던 국도비도 다 반납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임 후보님의 문제 해결 방법과 결단력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후포지역 주민들 간 분쟁만 생겼고 갈등만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5년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문제를 왜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광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후포 수협의 신청사 신축 문제, 물론 지역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후포 수협은 분명히 울진군청과 다릅니다. 또한 울진군청에서 그간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후포 수협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현재 항만청 부지로 있는 도시계획 시설상 도로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후포 수협의 신축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는 충분히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포 수협에서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입주한 상가 주민들이 전체 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한 상가에서 후포 수협에서 상가 주민들에 대한 그 보상을 위한 금액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후포 수협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해왔지만은 소송 관계로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네, 답변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전창걸 후보, 이번엔 강진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집권 여당의 후보이신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울진의 경기 침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 하늘 원전 폐쇄에 대비해서 원전 지역 특별지원법의 청원과 제정을 통해 강원도 정성의 개발 사업과 같은 그런 국가적 지원이 울진에도 펼쳐지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이 공약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간 울진군이 국가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 도울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탈원전 이후에 울진 산업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부분들은 지금의 지역 산업 구조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1, 2, 3차 산업과 에너지 산업이라는 지역의 어떤 형태의 산업 구조가 존재하는데 도의원도 하시면서 이 도의원 영역이다, 군의원 영역이다, 군수 영역이다 따지면 안 돼요. 그 지도자들은 어느 영역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러한 그 1, 2차 산업의 구조와 에너지 산업이라는 부분들에 따른 융합적 상황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공약들을 보니까 전부 다 황당해요. 나열식이고 구체성이 전혀 없고 좀 미래성이 없어요. 전창걸 후보의 공약들은. 쭉 복지개혁이면 나열을 해놓고 다 넣었던 순열식의 부분들인데 좀 그 4년 동안 선거운동 하면서 지역계 산업 구조나 산업 구조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대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큰 틀에서. 그 이후에 탄광 쪽에 카지노 갖고 온다 이런 개념에서는 안 돼요. 그 지금의 어떤 산업구 탈원전에 대한 60년 이후의 부분들인데 지금의 어떤 그 에너지 융합 산업과 에너지 산업과 1, 2차 산업에 대한 융합 단계가 이후에 그 탈원전 이후의 산업 구조보다도 당면한 창조돼야 할 산업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손병복 후보가 임광원 후보에게 1분간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임광훈 후보께 아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8개 대안 사업에서 심지어 그때 1950억에 600억을 더한다면은 2550억이 되고 또 800억을 더한다면은 2750억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들이 읽어보는 저서에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이 부분의 진실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임 의원님 답변해 주시죠. 지금 손병보 후보께서 원자력 8개 대안 사업에 대해서 제가 2,800억에 타결을 했다 하는 것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울진 군수로 취임을 하고 8개 대안 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 500억 원으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손병복 후보가 한울 원자력 본부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얼마 정도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800억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950억 원이라는 것은 그 뒤에 8개 대안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면서 그러한 사안이 거론됐는지는 모르지만 8개 대안 사업이 타결될 그 당시까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8개 대안 사업 타결을 하면서 손병복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사진으로 남겨놨으니까 그 사진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8개 대안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는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손병보 후보 다음은 강진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강진철 후보께서는 군청 이전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울진군의 인구가 6만 가까이 됐을 때에도 그 군청이 현재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가 5만 가까이로 내려가고 있고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군청 청사 이전 이후에 울진군 전체를 어떻게 재생을 시킬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전을 하려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울진군의 행정 타원들의 어떤 미래적 대안들은 울진시로 가는 방향의 어떤 도시 구조여야 됩니다. 3만 인구가 집중되는 그 도시 형태가 되면은 시가 되는데 어떤 법정으로 행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령 죽변과 울진을 합쳐서 울진시를 만든다든가 울진과 건남 북면과 죽변과 울진을 모아서 시로 가는 집중화되는 도시 형태를 만들기 위한 가정이지요. 그래서 이제 시가 되는 부분들의 어떤 그 행정적 서비스, 등기소라나 법원 이런 부분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동청이 온다든가 지소가 아니고 엄청난 행정 불편이 많아요. 이것들의 어떤 극복 과정들은 울진이 시가 되면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래적인 부분이 있던 방향이 있고요. 지금에 있어가지고 울진 읍내 그 모든 동선이 심각해요. 비가 오고 차가 한 대 밀리면은 주차난으로 도시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지역 상가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재래시장도 공간을 좀 확대해가지고 분야별 어떤 판매 나무림에 이렇게 만들어가고 거리 상가도 도심의 상가처럼 활성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청 이전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전찬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전찬걸 후보께서는 이번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 기초의료비 무료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진철 후보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울진의료원에만 지원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울진군 내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전체를 하겠다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시려는 건지 또한
그 보건의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울진군 의료원이나 보건소 그런 데 이용했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비로 부담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다 국가에서 70% 이상은 국비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그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도 어차피 국가에서 상당 부분 이미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진과 재진 등 기초진료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과 의료 분야는 진짜 누구야말로 다 누려야 할 그런 기본 복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약을 하게 됐고요. 이 예산은 한 10에서 한 15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어렵고 또 취약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노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작은 돈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중요하고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꼭 시행이 되어야 되고 꼭 시행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후보자 개별 질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토론을 듣다 보니까 예정된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맺은 말 들어보겠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1분 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광원 후보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반을 8년 전의 선거에서 적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데 양심을 품고 사실과 다르게 진정하고 진술한 사건으로 소송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들의 진정과 진술은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의 불법 사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사제폭탄의 육탄 돌격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울진 사회에서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국민들은 자폭의 파편으로 울진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울진 발전에 대한 정책은 없고 자폭 테러를 빌미로 군수를 비방해오던 군수 후보자들은 군수가 구속된다, 군수가 출마도 못한다면 온갖 유언비어를 퍼날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들이 얘기했던 유언비어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군수가 되더라도 새로 선거를 해야 된다고 마지막 유언비어로 국민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국민들에게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자, 다음은 강진철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그 가지는 의미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저를 제외한 세 후보 모두가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경력을 거친 사람들로서 구태 철학과 가치를 간직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 구태했던 익숙했던 권력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의 한반도 속에 울진이 경제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 힘있는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밀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찬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울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성껏 토론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후보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전문가 후보님, 경영전문가 후보님, 언론 전문가 후보님 이렇게 다양한 경력의 후보님들이 계십니다만 성공과 좌절 모두 경험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새 울진을 열 새 군수는 국민과 소통하는 군수,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민을 편가르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잘 사는 울진군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거창한 공약보다 군민들이 행복해질 작은 일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영원히 울진을 지키고 살 저 전창걸이 이번 6.13 선거에 꼭 당선되도록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병복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울진 군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토론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툰 의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해치고 서툰 군수는 한 번에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해치고 군민들을 해하게 합니다. 재판 중인 군수 후보도 위험합니다. 한풀이 군수 후보도 또 위험합니다. 저 손병복은 정치적인 빚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보다 안전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울진은 전문 경영인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 손병복은 세계가 인정하는 삼성에서 고급 경영을 배웠습니다. 울진을 발전시킨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손병복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진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마칩니다.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유권자 여러분의 최종 선택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거일은 6월 13일이지만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의 기회가 있습니다. 6월 13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